네, 강프로입니다. 자, 오늘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에 대해서 한번 볼 텐데, 지금 주말입니다. 오후 12시 반 정도 지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내용을 보면서 시장 관련해서도 제가 이야기를 같이 드릴게요. 자, 일단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금요일 날 1.5% 상승을 했는데, 에코프로 BM은 7% 강세를 보였고요. 에코프로는 9% 강세를 보였습니다. 일단 다음 주에 추가 상승 가능하고요. 왜 그러냐면 한국 시장은 양대 축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에코프로 그룹을 앞세워서 진행하고 있는 2차 전지, 그리고 또 하나는 반도체, 이 두 가지입니다. 근데 일단 금요일 날 반등을 하면서 미증시에서 반도체 종목이 좀 안 좋았습니다. 이런 상황이 왜 나올까요? 일단 1월 달에는 2차 전지하고 반도체하고 비교해봐라 그러면 2차 전지는 그냥 많이 좀 부진했죠. 반도체는 상당히 강했습니다. 실제 저는 반도체 종목에 대한 매매를 조금 집중을 해왔는데 그 내용을 보잖아요. 예를 들어서 가온칩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보면 계속해서 매수를 이어왔고요. 매수. 그리고 고가에서 다 매도가 이루어진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10%, 6% 이런 식으로 매매 진행이 계속해서 돼 왔었고, 하루 터울, 이틀 터울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수익 실현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에 보더라도 어보브 반도체, 자 내용 보면 어떻습니까? 여기 그쵸? 이미 화요일 날 매수 진행이 됐어요. 1월 23일 날 화요일 날 매수 진행이 됐고 18,000원에 매수했는데 금요일 날 종가가 22,650원. 그쵸? 고가까지 따지면 25,750원까지 올라갔는데, 올라가는 과정에서 내가 고가에 무조건 팔아야겠다고 해가지고 정확하게 잡을 수 없는 고가를 내가 추정한다? 이 자체가 문제가 됩니다. 다른 종목을 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수익 구간에 있는 그런 상황이 진행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내가 막 먼저 매도할 필요는 없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월요일 날 되잖아요. 반도체 종목들이 시가에 좀 안 좋을 겁니다. 어느 정도 안 좋을지는 시가의 뚜껑을 따봐야 되고 종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근데 그 확인하는 시간까지 내가 손해를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매매는 항상 되게 좀 위축이 될 수밖에 없겠죠. 매매하는 과정에서 내가 자꾸 고가에 물려, 그리고 떨어지면 5%, 10%씩 너무 수월하게 밀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보브 반도체는 제가 18,000원에 매수를 했고, 예를 들어서 가온칩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가온칩스도 올라가는 과정에서 거래를 봐야 된다 그러면 올라가면서 뭐가 나오나요? 거래량이 늘어나잖아요. 그쵸? 여기도 보면 거래량이 늘어나고 횡보하는 기간이 한 달은 줍니다. 이런 구간에 내가 매매를 계속 해오는데, 이게 만약에 역으로 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올라가면 따라가고 내려가면 팔고, 올라가면 따라가고 내려가면 팔고, 이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는가? 계좌는 순식간에 녹아 없어집니다. 그쵸? 그래서 제가 가격에 대해서 집중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그게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 가지 더 생각하셔야 되는 게, 반도체는 상당히 강세를 1월 달에 일단 보여왔고, 지금 1월 막바지에는 2차 전지가 반격에 나설 겁니다. 그건 최악의 상황을 지나왔기 때문인데, 그런 과정에서 반도체가 눌림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많이 보유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아까 전에 보여드렸다시피 어보브 반도체 지금 보유 중입니다. 여기 매수해 온 내용이 있죠. 떨어지면 저는 그냥 매도하고 나올 거예요. 물론 수익은 줄겠지만, 그렇더라도 이제 반도체 쪽에서 빠지고 2차 전지 쪽으로 공략할 때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제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보면 코세스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제가 목요일 날 정확하게 공략을 해가지고 상한가 들어갔고 지금 20%대 수익 구간에 있습니다. 17,460원에 매수가 진행됐고요. 그리고 현재 19,800원이니까 대략 한 15% 정도의 수익 구간에 있죠. 이런 매매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신고가를 공략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을 토대로 내가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을 공략을 했을 때 뭐를 공략해야 될까요? 에코프로 BM이 아니라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입니다. 그쵸?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답이 뭐겠어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평가를 어떻게 잡을지, 그게 중요하겠죠? 왜? 내가 얼마에 매수해야 되는지가 중요하고, 얼마에 매수해야 되는지 그 이후에는 뭐가 있어요? 내가 어느 정도 기간 동안 보유를 해야 될지. 그쵸? 그러면 떨어질 때까지 보유한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정확하게 반도체 종목을 많이 제가 보유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반도체가 다음 주에 내릴 겁니다. 그러니까 당장 시작하는 월요일 되면 내릴 거예요. 저는 확인해서 매도하고 수익을 고가에서 조금 까먹는 한이 있더라도 그냥 매도하고 나올 겁니다. 왜 이런 매매가 가능할까? 나는 수익 중이니까. 그쵸? 그러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도 이렇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가격 전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쵸? 그 가격 전략에 대한 부분을 제가 소통방에서 그 기준치에 대한 부분을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어요. 그게 여기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종목 관련돼서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합니다. 여기 보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도 올려서 보잖아요. 그러면 제가 매매한 내용들이 다 나옵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자 여기 보시면 12월 14일 날입니다.
자, 정확하게 제가 기재를 해놨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8시 55분 시장가 매수, 장 시작 전에 그냥 주문을 넣는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고 12월 14일이 이날입니다. 그쵸? 마지막 돌파 구간, 그리고 또 한번 돌파 구간이 나오고 급락이 나왔죠. 이런 구간에서 기준이 뭐가 된다고요? 철저하게 가격 전략을 따르자. 이런 부분을 제가 소통방에서 다 공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것에 대한 매매를 제가, 그쵸? 아까 전에 매매를 어떻게 진행하는지, 그쵸? 그 자동일지 차트에서 다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내가 진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를 매매하면서 뭐 되게 막 가격대가 어렵고, 그리고 다른 종목을 매매하는데 자꾸 막 물리고 손절하고 있으면요, 이번에 제가 이벤트를 합니다. 소통방에 원래부터 무료인데 입장 인원을 500분 이상 추가적으로 늘릴 계획이고, 무엇보다 무료로 진행한다는 점, 그리고 무조건 주도주가 거쳐가야 되는 신고가 구간에 대해서, 그쵸, 이 종목에 대한 부분만 공략을 한다는 점, 그쵸. 자, 그래서 요 내용을 제가 싹 다 공개를 할 테니까 이번 기회에 소통방으로 들어오세요. 돈은 안 받아요. 왜? 채널 성장을 위해서. 그쵸?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요 번호로요, 제가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내용은요, 이런 종목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신고가는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슈프리마 HQ, 그쵸? 여기 보시면 슈프리마 HQ 정확하게 매수를 진행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쵸? 12% 상승 마감이 됐고, 시가 대비해서 한 10% 정도 수익 구간. 그쵸? 이런 매매 다 정확하잖아요. 신고가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주식 시장에서, 그쵸, 내가 꾸준하게 수익을 볼 수 있는 방법은 신고가 매매 말고는 없습니다. 그쵸? 그래서 진짜 이번 기회에 소통방으로 들어와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가격 전략도 함께 제가 다 그 체크해가지고 말씀을 드릴 테니까 소통방으로 들어오세요.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만 꼭 좀 눌러주시면 되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보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기준치는 에코프로 BM에서 나옵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기준치가 뭐겠습니까? 에코프로 BM이 실적이 좋아지는 것. 그러면 에코프로 BM은 지금 쌀까요? 쌉니다. 시장의 평가를 봤을 때. 근데 실적 대비해서 쌀까요?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시장의 평가를 따라야 돼요. 그래서 밸류에이션이 어떻다, 뭐 미래를 뭐 어느 정도 땡겨왔다, 이런 부분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이 되는 건 에코프로 BM은 시장의 평가상 지금 싸다. 그쵸? 근데 밸류에이션상 싸지잖아요. 그러면 주가는 안 올라갑니다. 그쵸? 막 적정 주가를 보면 뭐 지금 10만 원인데 지금 주가가 막 20만 원이네, 말도 안 되게 비싸다, 이러면 주가가 올라가는 거고, 야, 지금 적정 주가가 10만 원인데 이거 주식을, 이 회사에 있는 돈만 해도 지금 시가총액보다 많다, 이러는데 완전 자산이 막 터져 나가고 돈도 엄청 잘 벌고 하는데 주가 안 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먼저 선반영하기 때문이다. 근데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도 마찬가지예요. 에코프로 BM 지금 악재가 뭐예요? 테슬라 실적 일단 나왔고요. 4분기에 대한 양극재 실적들이 리튬 가격으로 인해서 굉장히 안 좋게 나올 전망입니다. 에코프로 BM도. 근데 LNF 실적 어떻게 나왔어요? 2,800억 적자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반등하고 테슬라 실적이 나오면서 한 방 더 꽂았죠. 최악의 상황이 지나갔다는 거고, 그런 과정에서 내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가격을 잡으려면 에코프로 BM을 봐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시가총액의 50%만큼의 최대평가치를 보고, 에코프로 BM의 총액의 변화는 굉장히 큰 폭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서 내가 에코프로 BM은 시장 평가치로 싸고 이제 반등합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가 남았죠. 2월 7일 날 에코프로 BM의 실적이 나옵니다. 그때까지 뭐 막 30만 원 넘어가고 이러잖아요. 여기 보이시죠? 한 40% 정도 올라가야 됩니다. 지금보다 한 30% 이상 더 올라가야 돼. 이랬을 때는 실적이 나와서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매수할 게 아니라, 왜? 확인하고 매수하라 그랬죠. 그런 구간에서 내가 에코프로 BM을 확인하고 머티리얼즈의 가격대를 잡자. 이게 핵심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내용을 제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으로 준비를 해왔고, 아까 전에 제가 소통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때 뭐라 그랬죠? 단기 2주 안에 수익 전환 시키는 것. 그러려면 가격이 디테일해야 되고, 그 가격에 대한 부분을 제가 내용을 이렇게 준비를 해온 거고, 핵심은 신고가 종목에서 나온다는 거다. 그쵸? 그러면 에코프로 그룹을 매매할 때 뭘 해야 돼요? 에코프로 머티를 해야 되지만,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를 매수할 때는 에코프로 BM의 가격을 체크하자. 그 내용을 제가 담아 놓은 겁니다. 요것도 제가 돈 안 받아요. 영상에서 이야기 드리면 진짜 너무 길어집니다. 제가 한 2시간, 3시간 정도 이야기를 해야 돼서 그런 거니까 그 지점만 양해 부탁드리고요. 대신에 제가 다 무료로 진행하고 채널 성장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머티
자, 머티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시청해주셔서 진짜 감사드리지만 신고가는 진짜 100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제가 12월 달부터 진행하고 있는 신고가 주도주가 있습니다. 내가 하는 종목이 다 막 10% 20%씩 터지는 건 아니지만 시장의 주도주가 되는 건 전부 다 신고가를 거쳐갑니다. 자, 그래서 제가 12월 달부터 어떻게 진행했는지 그리고 가격을 어떻게 잡았는지 그리고 그걸 토대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를 어떻게 잡아야 되겠는지 그 내용까지 제가 함께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항상 신고가 종목에 대해서 강조를 드립니다. 자, 신고가 종목에 대해서 강조를 드리는 건 크게 시세가 발생하는 대시세 종목은 모두 신고가 구간을 거쳐서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장은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대시세 종목은요, 시장이 좋든 나쁘든 그 숫자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요. 매년 발생을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23년이죠. 1월부터 로봇, AI, 시세를 크게 발생을 시켰는데 이미 22년도 중반 후반에 신고가를 달성을 하고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친 이후에 시세가 발생을 했습니다. 2월 달부터 2차 전지의 강세가 있었죠. 그런데 22년도에 이미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를 달성한 이후가 됐고요. 대장주가 강한 움직임을 보이다 보니까 그리고 나서 에코프로 PM 그리고 관련된 종목들이 강하게 시세를 내는 시작점이 만들어졌습니다. 3월부터는 그렇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강한 움직임이 발생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한미반도체가 신고가를 달성을 했고 매물 소화 과정을 대략 한 2달 정도 거친 이후에 추가적으로 시세를 발생을 시켰습니다. 자, 어떤 종목이든 신고가를 거치면서 대시세 구간으로 들어간다는 거고 이런 대시세 종목에는 신고가라는 내용을 이해했을 때 이런 상황을 만들 수가 있는데 자, 보세요. 22년 11월 21일 날 정확하게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시작을 했고요. 이때 당시에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가격은 33,800원이었습니다. 실제 세 달이 채 되지 않는 보유기간을 가진 이후, 그쵸? 한 100% 정도의 수익 실현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지만 내가 매수를 잘 했기 때문에 보유기간을 최소한으로 줄여서 가더라도 충분한 수익이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저가를 잡을 수 없고 고가를 잡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강조를 해야 되는 건 신고가 이후에 매수하는 구간 그리고 첫 번째 수익 구간만 먹더라도 다음 종목으로 이동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 그리고 나서 3월 달에 반도체 종목에 대해서 계속해서 제가 강조를 드렸었고 그런 이후에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 5월 달부터 반도체 공략을 시작한 결과 그쵸? 세 달이 채 되지 않아서 ISC 그리고 한미 반도체까지 100%에 달하는 수익 실현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시장은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대시세 종목은 숫자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요. 매년 발생을 한다는 거고 분기별로 나오게 됩니다. 물론 이런 종목을 모두 다 잡을 수는 없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요, 두 가지 내용으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AI 반도체 쪽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내년 4월에 있을 총선 테마가 지금부터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이 두 종목 모두 신고가 종목에 있는 종목을 공략해야 되기 때문에 신고가 구간에서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건 어떤 상황에서든 불변의 진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AI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은 강프로의 소통방에서 같이 공개를 하도록 하겠고요. 4월 달에 있을 총선을 대비한 대시세 종목은요, 이렇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보시면 그쵸? 큰 폭의 하락을 거친 이후에 장기간 횡보 구간을 거쳤고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신고가를 만들어냈죠. 이후에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는 구간을 만들기 위해서 눌림목 구간에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은 매집 구간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장기간 매집이 중요한가, 단기간 매집이 중요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무시하셔도 되고 무엇보다 신고가를 갔다는 것 자체 그리고 변하지 않는 총선 스케줄을 본다면요. 지금부터 내용을 준비를 하셔야 되고 매집 구간으로 계속해서 삼고 있어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물량을 잘 모아 가시면 정말 크게 수익은 낼 수 있는 매매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잘 받아가서 결과적으로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이런 매매를 해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상단에 제 전화번호 확인해서 대시세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대시세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어렵게 찾아놓은 이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다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총선은 바뀌지 않은 스케줄이기 때문에 이 종목 꼭 받아가서 모든 분들이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